안녕하세요.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함께 하겠습니다. 저는 주혜연입니다. 여러분 오랜 시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번 시험 어땠어요? 뭐 쉬웠다, 어려웠다. 사실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옆 사람이 잘 봤던 못 봤던 간에 어쨌든 내가 목표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시험이니까요.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수능에 영어도 있었지.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네.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, 아니면은 나 나름 육모 대비해가지고 공부 좀 바짝 했는데 아무 효과를 못 봤네. 아우 속상해라. 뭐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니마,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. 우리가 내가 오늘 공부 안 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. 성적이 떨어지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듯이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내일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어요. 이제 저 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작년도에 치러졌던 시험들을 보면 일단은 6월보다는 9월 모평이 더 어려웠다. 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. 어쨌든 5.51, 4.87, 6.25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평가원이 이제 난이도를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이번 시험이 사실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미래를 걸고 준비하는 시험 아니야. 근데 막연히 쉽게 나오기만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맞춰 공부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지.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난도는 한 작년 6모 정도의 난이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어떤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보통 시험이 쉬웠다,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위 5개 문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 우리 뭐 신문에 이번 시험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, 뭐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들 등급을 가르는 3개에서 5개 문항의 난이도가 어땠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. 근데 2등급은요, 사실은 그 상위 3개 문항에선 벗어난 등급대이기도 해요. 그 쉬웠던 어려웠던 어차피 틀리는 문항이거든. 그래서 작년 수능도 보면은 1등급의 비율은 6.25%밖에 안 됐는데 2등급의 비율은 21.6%로 역대급이었어요. 굉장히 두텁게 2등급이 형성이 됐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더라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. 라고 하는 거. 내가 지금 2등급에서 1등급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손만 뻗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. 갈 길이 멀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셔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나 수학이랑 국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어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요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고난도는 일단 제가 버려주겠습니다. 그래도 2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오답률 순위를 한번 보시겠어요? 일단 한동안 이제 빈칸의 시대는 갔어. 이렇게 좀 뒷전으로 밀려났던 빈칸이 전면적으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. 그래서 상위 4개 문항이 모두가 다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가 순서 삽입 문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답률 7개의 문항은 빈칸 순삽이 싹쓸이했어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. 일단 너네가 생각할 때 버리는 고난도 1위가 뭐예요? 어법. 어법은 어차피 한 문제짜리잖아. 버려. 버렸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빈칸? 빈칸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풀어? 버려. 그 다음에 요즘은 순삽도 어렵던데 그것도 버려. 이렇게 다 버리고 나면 2등급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 빈칸도 최소한 절반은 맞춰줘야 되고요. 순삽도
우리 3점 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2점 배점 된 거는 안정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빈칸과 순삽에 대한 별도의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. 자, 제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이 몇 월 달인데 뭘 해야 될까요? 이 질문은 정말 세상 어리석은 질문이에요. 지금이 몇 월이든 간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. 맞잖아. 아니 내일이 수능인데 난 알파벳을 못 읽어요. 그런다고 기출문제 푼들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? 아니죠? 마찬가지예요. 시기가 언제인지 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준비 상태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. 일단 내가 지금 맞췄어야 되는 대입화학 유형 여기에서도 오답이 생겼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한 줄 독해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등급, 2등급 이 정도에서 지금 진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기출의 알고리즘 기본편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빈칸 순삽은 꼭 따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담 없는 분량으로 2주 완성 특강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 둘 중에서도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. 사실은 빈칸이 더 어렵긴 해요. 근데도 빈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런지 알아요? 빈칸은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. 빈칸 연습을 하면 빈칸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주제, 제목, 요지, 주장부터 시작해서 요약문, 다른 유형까지 파급이 잘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어렵고 고생스럽겠지만 빈칸 2주 완성을 먼저 하시고 순삽 2주 완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당연히 기출 알고리즘 심화편까지 가서 우리가 빈칸 순삽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져와야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. 잘 되고 잘 나갈 때, 내가 노력하는 대로 그냥 빵빵 터질 때, 그때는요, 잠 안 자고 공부해도 피곤한지 몰라요. 그때 누가 열심히 못하겠습니까? 문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보일 때, 정말 끝도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, 이럴 때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. 그래서 무릇 성공한 자란 실패와 실패 사이를 열정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. 여러분이 이번 육모에서 넘어지셨더라도 꼭 다시 힘내서 일어나셔서 합격까지 같이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자세한 문항 해설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해설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. 안녕.